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력도 안녕하신가요? 저는 강원대학교 안경과학과의 김상엽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눈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그리고 눈과 안경을 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이런 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안경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로를 탐색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건 이제 시각의 역할과 교정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는 5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있죠. 슬라이드 보시다시피 청각, 시각, 미각, 후각, 그리고 촉각. 자, 모두 다 중요하지만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모두 시각을 뽑죠. 네. 시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많은 감각 정보 중에서 거의 70% 이상이 바로 시각이 차지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먹지 못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 후각과 미각이 중요한데, 이 감각기관들이 사용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눈으로 이 음식이 상하지 않았는지, 곰팡이가 피지 않았는지, 또는 유통기간을 확인하며 우리를 위험에서부터 또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 이 첫인상은 시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성을 만났던 그날, 어떻게 첫 소리로 반했나요? 첫 냄새로 반했나요? 예, 이상하고 어색하죠. 바로 첫눈에 반한 겁니다. 자, 이처럼 예로부터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이런 시각에 아주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플라톤의 제자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도 시각은 모든 감각보다 지식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저 당시에 어떻게 벌써 저런 걸 알고 있었을까요? 자, 이것은 현재 뇌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각 눈의 100만 개의 시신경 섬유는 신체 모든 감각신경의 약 70%를 차지하고요. 또 인지를 담당하는 뇌피질의 모든 역, 이것은 시각정보 처리 과정과 모두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뇌에서 시각 영역은 신체의 모든 다른 감각기관을 합친 것보다 크다고 해요. 그래서 옛말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각 정보와 다른 감각 정보가 동시에 들어올 때 시각 정보가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죠. 네, 어떠세요? 저 인형들 굉장히 노래 잘하죠? 자, 다 아시겠지만 저기 예쁜 아가씨가 복화술을 한 거예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제 입에서 제 목소리가 나온다고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제 목소리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스피커 또는 이어폰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가 동시에 들어올 때 시각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중간에 가짜 손이 있고요. 왼쪽에 진짜 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붓으로 자극을 하고 있고요. 네, 잘 보셨죠? 분명 본인 손을 때리지 않았는데 저렇게 혼비백산하고, 예, 저렇게 그죠,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이 실험은요, 시각 정보와 촉각 정보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로 시각이 훨씬 더 우위적이라는 것을 증명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시각과 다른 감각기관들이 같이 협응할 때 시각 정보가 바로 메스트 코디네이터로 작용을 하고요. 오감 중에 최고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이처럼 이 개개인마다 다른 시각 상태에 따라서요, 우리의 인지 능력, 학습 능력, 그리고 자세, 보행, 운동 능력, 심지어 심리적인 측면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죠? 그리고요, 눈을 사용할 때는 최소한의 주의력을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칠판을 보시고 책을 보시고, 자, 책을 옆으로 보시고, 그죠? 다음 줄을 보시고 또박또박 읽으셔야 되는데, 이런 과정은 아주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줘야 여러분들이 보는 그 정보의 이해력, 집중력, 그리고 창의력이 극대화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책을 보는데요, 얼마 보지 않아서 뭐 2개로 보이거나 흐려 보이거나 또는 같은 줄을 반복해서 보거나 뭐 점프해서 보거나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 집중,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눈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정상적인 시각 기능이 잘 발달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근시, 원시, 난시 같은 이러한 굴절 이상이요, 올바르게 교정이 되어야 이러한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눈을 쓰는 것이 원활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시각 발달과 약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시각 발달 과정을 함께 보시면, 우리가 태어나서 신생아일 때는 시력이 얼마 정도 될까요? 네, 제가 이렇게 손으로 흔드는 정도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가까운 움직이는 또 밝고 큰 물체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생후 한 3개월 정도가 되면 양 눈으로 한 물체를 이렇게 주시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요. 그래서 엄마와 눈 마주침이 가능하고요. 그 후 6개월쯤 되면 우리 카메라의 자동 포커스 기능처럼 눈 안에도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그것을 조절 기능이라고 하고요. 6개월쯤 되면 이 기능이 완성되어서 적당한 거리의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를 교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후 생후 12개월 동안 시력은 급격하게 올라가서요, 우리가 말하는 정상 시력, 성인 시력은 6세, 7세 정도 되면 이제 완성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시각 정보라는 것은 단순히 본다라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 그리고 뇌를 발달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자, 이런 정상적인 시력 발달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 약시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약시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약시의 정의는 눈에 기질적인 이상은 없으나 정상적인 교정 시력이 잘 나오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정 시력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시고 나오는 시력을 말하겠죠. 약시라고 진단하려고 하면 이 교정 시력이 0.6 이상이 나오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약시의 원인은 다양한데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시각 차단 약시예요. 그림 보시다시피 눈꺼풀이 처져서 빛이 들어가는 동공 부분을 가리고 있거나 또는 오른쪽 그림처럼 저 아이의 눈동자 안에 이렇게 불투명한 무언가가 있죠. 저것이 바로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처럼 이제 시각이 들어오는 자체를 어떤 원인 때문에 차단되어서 약시가 생기는 것을 시각 차단 약시라고 그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렇게 사시가 있어서 약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부등시성 약시라고 하는 원인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나 눈이 짝눈이야, 그죠? 이 짝눈을 부등시라고 합니다. 한쪽 눈이 근시나 난시 또는 심한 원시 때문에 이제 흐린 상 때문에 이제 그쪽 눈이 약시가 되는 건데, 이 부등시를 조금 이해하시려면 제가 간단하게 굴절 검사에 대해서, 굴절 이상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큰 돋보기 가지고요, 날 좋은 날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해를 모아보면요, 이렇게 초점이 맺히는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죠? 우리 눈도 그 돋보기와 사실 좀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림 보시면 앞쪽에
그죠? 사물이 있고요. 지금 여기 망막 중심화라는 곳에 정확하게 상이 결상이 되면 가장 이상적인 눈 상태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시라고 부르고요. 이런 사람들은 원거리, 저 멀리 있는 시력이 굉장히 깨끗하게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근시인데요. 근시는 바로 저런 거예요. 저 상이요. 어디요? 여기요. 그렇죠. 망막 중심화보다 앞쪽에 결상이 되기 때문에 망막 중심화에는 흐린 상이 맺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린 상 그대로 뇌에서 인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근시와 반대로 원시라는 것이 있는데 원시는 어때요? 저 망막의 상이 저 초의 상이 망막 뒤쪽에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망막 중심화에도 여전히 흐린 상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원시는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젊은 나이에는 이 멀리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카메라의 자동 포커스 기능, 이것이 원시를 보완해 주거든요. 자, 지금 그림 보시면 망막 뒤쪽에 지금 초점이 맺힌 원시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눈의 자동 포커스 기능, 바로 조절 기능을 통해서 저렇게 망막으로 초점을 이동시켜요. 그죠? 그래서 원시를 가진 사람은 사실상 시력이 엄청 좋아요. 1.5, 2.0. 그래서 역으로 내가 원거리 시력이 너무 좋다면 오히려 내가 원시가 아닌가라고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굴절 이상의 마지막으로 바로 난시인데요. 우리 눈에는 앞쪽에 이제 투명한 각막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각막은 이제 빛을 망막 쪽으로 꺾어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요. 일반적으로 망막은 저렇게 공처럼 구면의 형태를 이루어져 있는 게 정상인데 난시의 원인은 바로 저 각막이 럭비공처럼 두 방향의 고공률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눈 안에는 하나의 초점이 아니라요. 두 개의 초선이라는 게 발생해요. 두 개라고 그랬어요. 두 개가 결상되어 눈 안에. 그러다 보니까 그림 보시듯이 이렇게 겹쳐 보이는 현상이 바로 난시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부동시성 약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굴절 이상의 종류 3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이 3가지 중에 뭐든 간에 한쪽 눈에 심하게, 그죠? 이 흐린 상을 결상하게 되면 앞에 그림처럼 뇌에서는 한쪽은 선명한 상, 한쪽은 흐린 상이 맺히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이거 뭐지 하다가 시간이 가다 보면 우리 뇌가 너무 혼란스럽게 되고 왜 이래 혼란스러워? 이러면서 한쪽의 상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어떤 메커니즘이 생겨요. 별로 좋진 않죠. 하지만 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적응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현상을 억제라고 그럽니다. 자, 이 억제는 약시와 굉장히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자, 약시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눈의 초점 능력, 안구 운동 능력, 거리감을 느끼는 입체 능력, 이런 기능적인 능력이 모두 저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하는 많은 퍼포먼스가 어떻게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도 문제가 있고요. 보행, 운동, 기타 여러 가지 눈으로 하는 모든 거에서 핸디캡이 있게 됩니다. 또 어떤 기사에 따르면요, 어렸을 때 약시를 빨리 그죠? 찾지 않으면 고도근시로 이렇게 갈 수 있다라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약시를 예방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해서 약시가 있는 것을 빨리 찾게 되면 약시는 생각보다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자, 3번째 섹션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시력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안경 쓰시는 사람들 많잖아요. 안경에 대한 궁금증들 이런 것들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청소년들 시력 관리법.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 좀 지키기가 힘든 것들이죠. 먼저 눈도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전신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좋은데요.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먹는 음식, 영양도 이 근시 진행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이 혈당, 그죠?
혈당을 높이는 그런 음식에 많이 시중되는, 그리고 무기질이나 비타민 같은 거를 잘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조직 중에 콜라겐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불안정하게 돼요. 이 콜라겐은 우리 눈에 흰자 있죠, 흰동자. 흰동자가 이렇게 눈을 다 감싸고 있는데요. 이 흰동자의 조직이 콜라겐이에요. 아주 탄력성이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음식 영양 때문에 이 콜라겐 섬유가 불안정하게 되면 안구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늘어나요. 길어져요. 그죠? 안구가 길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축성근시가 유발된다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금치, 당근 등등 여러분들 눈에 좋은 음식 많이 섭취하시고요. 공부, 스마트폰 하실 때 휴식이 정말 중요해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50분 휴식에 최소 50분 공부에 최소 10분은 휴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 여러분들 옆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시면 눈이 어때요? 눌려지죠? 그죠? 눈에 압력이 증가하게 돼요. 눈에 압력이 증가하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축성근시로 가는 거예요. 조명도 최대한 밝게 하시는 게 좋아요. 어두운 환경에서 뭐 책을 보시면은 눈 안에 아까 자동 포커스 기능을 하는 그죠?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계속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것을 계속 긴장하게 놔두면 눈은 당연히 피곤하고요. 두통도 올 수 있고요. 이게 잘못하면 근시로 이행이 될 수도 있어요. TV 보실 때 최소한 3m 이상 떨어져 보시고요. 그리고 선글라스 착용하실 때 있죠. 자외선 차단이 완전하게 되는 것을 구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면 이 눈 주위의 조건은 아주 컴컴해요. 그죠? 우리가 밤 되거나 컴컴한 조건에서는 우리 눈의 동공이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죠? 우리 이제 선글라스를 끼는데 만일 자외선 차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선글라스 때문에 눈동자, 빛이 들어가는 동공은 커질 것이고, 그러면 유해광선은 선글라스를 쓰기 전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그죠?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기적인 시력 검사 꼭 실시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간단한 눈 건강 체조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우선 먼 산 바라보는 것이 괜찮아요. 자, 산은 초록색이잖아요. 그죠? 초록색은 우리 눈을 굉장히 릴렉스하게 만드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틈틈이 좀 봐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몸도 스트레칭 하듯이 눈도 최대한 이쪽 저쪽 돌려주시면서 우리 눈에는 바깥에 6가지 근육이 있거든요. 이 근육을 최대한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눈을 이렇게 감았다 떴다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 관자놀이 부분, 그리고 요 코 쪽 부분을 또 꾹꾹 눌러주는 것도 혈액순환이 잘 되고 눈이 시원한 느낌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바닥을 따뜻하게 비워서 이렇게 온열로 눈을 살짝 덮어주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자주 습관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안경으로 고칠 수 있는 것들 어떤 거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시겠죠?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집중력, 그죠? 이것은 분명히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성적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눈을 교정을 잘하면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성적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신체 균형이나 운동 능력. 신체 균형 같은 거는 제가 지금 현재 대학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연구하는 분야인데 논문을 여러 편 썼는데 확실히 영향이 있어요. 잘못된 안경을 쓰면 자세가 좀 삐뚤어지고 균형 능력이 일시적으로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안경으로요, 안구 건조증, 눈부심, 눈피로, 눈통증, 그리고 두통까지 해소시킬 수 있어요. 진짜예요. 이런 것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난시나 원시가 교정이 잘 되지 않으면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교정하면 많이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시 아시죠? 눈이 돌아가 있는 이 사시도 안경으로 고칠 수 있어요. 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보시면 왼쪽 눈이 조금 이상하죠? 네, 왼쪽 눈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내사시입니다. 자, 아래쪽 그림 보시면 안경으로 수술하지 않았어요. 안경으로만 저렇게 내사시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시가 저렇게
안경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원시가 원인인 조절성 내사시라는 건데 이렇게 안경으로만도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 연구 데이터 2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마이애미 대학에서요, 노인들 한 2,500명들을 가지고 시력과 인지 능력을 대해서 한 8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는데 연구 결과 시력이 나쁜 노인이 인지 능력도 감소된다. 자, 또 다른 연구, 미시간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노인 한 60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 발병 여부와 또 안과 진료 횟수를 한 13년 동안 추적 조사해보니 정기적으로 시력 교정을 하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던 노인이 이 치매 발병이 한 64% 낮더라. 자, 이런 연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드신데 안경 쓴 사람이 코로나에 덜 걸린다? 글쎄요. 자,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중국에서 연구한 건데 일단 미국 안과회지에 게재를 했어요. 안경을 쓰면 이 눈물이 배출되는 비루관, 그죠? 이 코로나가 그 비루관을 통해서 감염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안경이 그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 확률이 무려 5배나 낮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 앞으로 또 연구가 더 많이 진행이 되어야겠죠. 자, 이처럼 뭐 안경이요, 당연히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우리 신체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안경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정리해 봤어요. 자, 첫 번째, 시력 얼마 할 때 안경 써야 돼요? 궁금하시죠? 예,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느낄 때는 안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칠판에 안 보인다, 가까이가 안 보인다, 당연히 이거는 이제 굴절 이상이 있기 때문에 안경을 쓰셔야 되고요. 잘 보이지만 내가 책을 읽는데 30분도 안 돼서 흐려 보이거나 두 개로 보인다, 많이 피곤하다, 이런 증상이 있어도 여러분도 안경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짝눈 있죠? 부등시. 자, 짝눈이 있으면 한쪽 눈 시력은 좋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눈이 나쁜지를 잘 몰라요. 하지만 이런 짝눈, 부등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불편하든 말든 교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시각적인 기능 능력, 거리감, 조절 능력, 안구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은, 그죠? 우리 교정이 잘 돼 있을 때 훨씬 더, 그죠? 퍼포먼스가 향상이 되거든요. 자, 두 번째, 새로 맞춘 안경이 어지러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저희들은 안경이 바뀌었을 때 기본적인 정상적인 적응 시간을 일주일로 봐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맞고, 한 2주가 지나도요, 눈이 아프거나 두통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조금 잘못된 안경일 수도 있어요. 다시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성인이 되면 시력이 안 변한다고 하는데 저는 왜 그래요? 네. 여러분들 지금 계속 신체가 성장하는 시기에 있다면 근시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눈도 함께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키가 갑자기 컸다면 근시도 일정 부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안경 렌즈에 스크래치가 갔어요. 없애는 방법 없나요? 네, 없어요. 예. 안경에 많은 코팅들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스크래치가 나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 빛이 난반사돼서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눈에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교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2개의 똑같은 안경이 있는데 하나는 편하고 하나는 어지러워요. 네, 똑같은 안경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흔히 말하는 도수는 같을지 몰라도요. 자, 우리 안경테에는 아주 다양한 그 과학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각도를 조금만 잘못 조정해도 우리는 바로 어지럽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안경은 여러분한테 얼굴에 잘 핏이 맞는데 어떤 안경은 조금 각도가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어요. 전문가한테 조금 조정을 해달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시력은 좋은데 눈 피로가 심하다. 아까 이야기했죠. 기억하시나요? 원시. 그죠? 원시도 굴절 이상이에요. 맞죠? 상이 막막 뒤에 맺히는데 카메라 자동 포커스 기능 같은 능력 때문에 아주 깨끗한 상을, 그죠?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시를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 검사하는 걸 하나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죠? 최소 3m 정도 뒤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혹시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안경을 쓰고 있지 않다, 내가 눈이 참 좋다, 나 2.0 나오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보시면서 어느 쪽이 진하게 보이세요? 혹시
녹색 바탕에 있는 가운데가 진하게 보인다라면 당신은 원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내가 안경 쓰고 있는 분이다. 자, 내가 근시 안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빨간색 쪽 안경사가 가운데보다 더 까맣게 진하게 보인다. 여러분들 안경이 조금 교정이 부족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섹션으로 안경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앞으로 안경사가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터넷 창에 안경사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일단 안경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경과학과를 입학하셔서 국가고시를 합격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증을 발급해 줘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면허증이라는 게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어떤 자격을 국가행정기관이 허가하는 일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엑셀 자격증, 파워포인트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큰일 나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을 하면 여러분들 법적 책임을 그죠? 받아야 될 수가 있어요. 이만큼 면허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경사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안경사는 우리 시력검사와 처방, 그 다음에 시력보정용 안경 같은 것을 만들고 제공하는, 그죠? 국가가 이것을 보장해주는 전문 직업입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경사의 업무 영역은 이렇게 됩니다. 굴절 검사, 그리고 근용안경 검사, 그리고 시각기능 검사, 이런 눈에 대한 그죠? 다양한 검사들을 하고요. 안경을 만들고 판매하는 업무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의료 분야에서는 프라이머리 메디컬 케어, 즉 1차 진료라는 말이 있어요. 자, 1차 진료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시죠. 동네 의원에 가시면 그곳이 바로 1차 진료 기관이 됩니다. 자, 거기서 의사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본인이 해결할 수 있으면 처방해주고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다 하면 2차, 3차 더 큰 병원으로 이렇게 의뢰를 해서 여러분들이 또 좀 더 그죠?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죠. 저희도 비슷하게 안경사의 이 넓은 범위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그런 역할이라 하면 우리가 시력 검사하는 동안 어떤 안질환들이 의심되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빨리 안과 의사한테 의뢰를 하고 이 사람이 안질환이 조기에 그죠? 발견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국민들의 그죠? 눈에 대해서 이 프라이머리 아이 케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이 안경사의 필요성은 저는 해가 갈수록 더 그죠?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대한민국은 근시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표는요 2019년도에 조사한 건데요. 우리나라 국내 성인 안경 사용률이 지금 이미 50%를 넘어갔어요. 자, 잠재적으로 안경이 필요한 사람은 앞으로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 문제가 바로 우리 청소년들의 근시가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WHO 아시죠? 세계보건기구 몇 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세계 시력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 기사 보시듯이 우리나라 청소년이 최악이래요. 자, 내용을 보시면 어느 정도냐면 보이시죠? 대도시에 사는 청소년들의 97%가 근시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든 말든 상관없이 어쨌든 근시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죠? 자, 이 원인이 뭐냐? WHO에서는 뭐겠어요? 스마트폰 과다 사용, 그리고 잘못된 독서 습관을 뽑고 있어요. 자, 여러분, 스마트 세상, 맞죠? 2019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우리 여러분들 스마트폰 중독자가 16%라고 이야기해요. 스마트폰의 중독이라 하면 거의 내가 스마트폰이고 스마트폰이 나인 거의 무라일체의 경지에 올라온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겠죠.
자, 당연히 스마트폰도 우리 눈에 영향이 많이 있겠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조절력 장애예요. 조절력 장애.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노안 아시죠? 예. 노안은 이제 가까이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눈이 노안인데요. 이 노안이 생기는 시기가 바로 40대 초반부터예요. 근데 이 스마트폰 때문에 이 노안이 30대 초반부터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두 개로 보이는 복시, 그리고 안구건조증, 그리고 저기서 나오는 청광은 우리 눈에 사실 좋지 않죠. 자, 그뿐만 아니라 근시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참여한 연구 데이터를 잠깐 가져와 보면, 자, 보시다시피 스마트폰 사용 전에 마이너스 2.3 정도의 근시. 자, 여기서 근시는 마이너스 쪽으로 갈수록 더 눈이 안 좋은 거예요. 스마트폰을 30분 동안 사용하게 한 다음 바로 측정해 보니까 마이너스 2.6으로 금방 근시가 증가해 버려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조금 멀리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조금 실험적으로 유발을 해서 한 15분 정도 눈을 휴식을 취했더니 어때요? 스마트폰 사용 전보다 근시가 더 조금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눈을 사용하는데, 그죠? 정기적인 휴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보면,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잘 하고 있는 행동이시죠? 우리 눈을 가장 나쁘게 하는 습관은 누워서, 엎드려서, 불 꺼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또 설상가상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다 집에서, 그죠, 비대면 수업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시가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더 지금, 그죠, 주변에 있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시는 이때다 하면서 우리에게 더 쉽게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안경사의 앞으로의 관리해야 될, 그죠, 국민들은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힘들었는데, 뭐 저희 이제 뭐 안경원을 하시는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죠.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보니 안경원의 매출이 가장 높았어요. 그죠? 뭐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본능적으로요, 의식주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눈 아닌가? 뭐 이런, 그죠, 반증인 데이터일 수도 있고, 또 안경 경영에 있어서 또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라섹 수술입니다. 자, 안경사가 앞으로 필요한 이유에 제가 두 번째 라섹 수술을 들었어요. 자, 국내 라식 수술은 1994년도에 처음 시작됐고, 지금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한 해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시술받고 있다고 추정이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약 한 200만 명 가까이 되겠죠. 그럼 이 200만 명이 안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안경 시장을 이탈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함께 보시고 있는 영상, 그죠? 여기 방송됐던 장면인데 함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안과 의사가 이렇게 출연을 해서요. 자기가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안경의 불편함 때문에 라식 수술을 5년 전에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별 문제 없다고 그래요. 김한석 씨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안경이 불편해서 그러면 환자를 보는 안과 의사는 더더욱 라식 수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안과 의사들께서는 라식 수술하는 사람을 많이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해요. 보시다시피 의사 선생님이 잠시 당황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술하는 의사 또는 눈을 진료하는 의사, 이제 미세하고 가까인 것을 주로 보기 때문에 이 라섹 수술의 원인은 라식 수술은 이제 멀리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근시를 해소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가까이를 많이 보는 경우에는 라식 수술을 할 필요가 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라섹 수술은 치료 목적이 아닌 교정술이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 본인의 결정으로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가까이에 많이 봐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죠?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책을 보셔야 되고 모니터를 보셔야 되고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죠? 다른 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식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 라섹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죠? 고민하시고 신중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한국소비자보험원에서 수술 전 의사가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될 사항을 이제 저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상보다 시력이 덜 나올 수 있다. 그죠? 시력이 잘 나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저하될 수 있다. 또 아주 드문 경우지만 각막 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부정난시가 있으면 콘택트 렌즈 착용이 필요할 수 있다.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부정난시가 있으면 콘택트 렌즈 착용할 수 있다. 콘택트 렌즈 쓰면 되죠? 그런데 여기 숨은 뜻은 부정난시가 생기면 안경으로 교정이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일반적인 부작용은 과교정, 저교정, 건성한, 눈부심, 교정 시력 등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수술하신 분들이 주로 거의 대부분 겪는 건데요. 여기서 수술의 과교정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내가 근시라서 수술을 했거든요. 만일 수술이 과교정됐다는 것은 내 눈이 수술 후에 원시가 됐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라식 수술, 라섹 수술 많이 받는데 제가 앞에서 안경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이분들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면요. 과교정, 저교정 또는 건성한 눈부심, 교정 시력 저하 이런 다양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지금도 가지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다시 안경 처방을 통해서 불편함을 해소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경사 역할이 더 중요하고 안경사들도 지금보다 저런 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그죠? 교육을 더 많이 받아서 훨씬 더 숙련도가 높아져야 되고 검사 기술이 높아져야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필요성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라는 거예요. 65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가면 이제 고령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르신들의 사회활동도 이렇게, 그죠? 원활해질 것이고요.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죠? 시각적인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어르신들의 그 시력 보건, 시력 관리를 담당할 이 전문 안경사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각광을 받을 어떤 영역이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이 직무 영역 자체도 조금 더 지금보다 또 법적으로도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필요성입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안경 하나로 훨씬 더 멋져 보이군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경이 없으니까 그저 엄마 아들이고요. 또 이렇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네요. 안경은 우리 얼굴의 컴플렉스를 그죠 잘 커버하는 아주 유용한 또 도구가 될 것이고요. 우리 인간이 세상에 있는 한 안경도 절대 사라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앞서 이렇게 제가 필요성을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사회 환경의 변화, 그리고 시각 매체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시각적인 요구는 더 많이 커질 것이고요. 이 시각적인 불편은 전 국민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경사의 역할, 그리고 그 책임 또한 또 막중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저희 강원대학교 안경과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강원대학교 안경과학과는 대한민국 유일 거점 국립대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입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대학교는 춘천, 삼척, 도계 이렇게 세 곳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보건의료 특성화 캠퍼스인 도계 캠퍼스에 있고요. 물론 4년제 학부과정뿐만 아니라 5년 만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일반 대학원의 같은 전공의 석박사 과정도 개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춘천보다 이 삼척도계가 이제 같은 학교이지만 캠퍼스 위치 지리적인 요건에 좀 불리한 면은 저도 뭐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평생 그죠? 해야 될 어떤 전공과 학교를 선택할 때 여러분 인생에서 4년 지낼 그 지리적인 특성이 그죠? 그 선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저희 가운데학교 환경과학과는 뭐 국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러 실습 기자재들 이런 인프라들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실무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 아주 충분하고 아주 공평한 학습 기회권들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 목표로는요, 이 거천국립대학의 안경과학과가 개설되었다는 것은 국가가 우리 강원대학교 안경과학과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시력 보건을 너희들이 담당해서 잘 이끌어 가라라는 위임을 한 것과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과의 교육 목표는 시력 검안의 국가적 선도를 실천하는 검안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목표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안경사 실무 인적 능력제를 도입해서요. 이 시력 검안의 또 국가적 표준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선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진 검안을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호주 그리고 미국에 있는 검안 오피스들과 MOU 체결을 해서요, 매년 인턴십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해외 취업과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그런 기회들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또 많은 동아리 활동들이 있지만 또 보시는 것처럼 유치원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약시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 그리고 노인회관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시력 보호를 위한 봉사활동, 그죠? 이런 것들을 그죠?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졸업 전에 이런 임상 활동을 좀 경험해 보시고 나가셔서 임상 응용력을 훨씬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지표들을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고시 합격률입니다. 2012년부터 저희가 이제 국가고시를 처음 치기 시작했고요. 예, 저희 강원대학교에서요. 2020년 동안 평균 합격률이 99%입니다. 물론 전국 평균은 70% 정도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우리 학과에서 수석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저렇게 높은 합격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재학생들 자체가 우리는 당연히 국가고시는 100% 합격한다라는 그런 자기들 스스로 그죠? 아주 능동적인 학습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에 그죠?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인데요. 전국대학 평균 기숙사 수용률이 한 23% 정도 되지 않고요. 저희 캠퍼스는 여러분들 기숙사 100%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장학금 혜택률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장학금 혜택률이 무려 80%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1년에요. 드는 장학금이 등록금이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400만 원을 다시 장학금으로 돌려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년 동안 공부하시는데 경제적인 부담은 전혀 없겠죠. 자, 그리고 취업률입니다. 취업률. 자, 취업률 저희가 80%를 이제 상회합니다. 이것은 안경과학과 자체가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 중에서도 제법 높은 편이고 다른 학과와 비교하면 뭐 말할 수 없이 굉장히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취업 방향을 보겠습니다. 안경과학과 졸업하시면 이렇게 취업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것이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른 보건계통의 그 전문가들은 대부분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되죠. 저희는 병원뿐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없는 의사의 어떤 지도가 아닌, 그죠? 지도화가 아닌 독립적으로
안경원을 경영할 수 있는, 그죠? 그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정년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을 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병원의 검안사, 또 국내외 다양한 렌즈 회사 등등 앞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진로로 여러분들이 진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재학생들이 나가 있는 어떤 그 진로, 취업 방향에 대해서 제가 사진으로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이제 이 강의는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재학생 중에 이렇게 호주에 취업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칼 자이스라는 이제 그 독일의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렌즈 광학 회사가 되겠어요. 또 이 칼 자이스 코리아, 한국에 있는 칼 자이스에도 취업해 있는 졸업생도 있고요. 쿠퍼비전이라고 하는 콘택트 렌즈 회사, 그리고 바슈룸이라는 콘택트 렌즈 회사. 바슈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레이벤 보잉 선글라스를 만든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서울에 이렇게 안과병원에서 검안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색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시기능을 훈련하는 센터가 있어요. 이 센터를 운영하는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로안이라는 안경은 저희 강원대학교 안경광학과의 프랜차이저 안경원 브랜드입니다. 이걸로 지금 개업을 한 친구들도 있고요. 또 각 전국 지역에서 이렇게 본인들의 안경원을 개업해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학교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교육자의 길로 가는 졸업생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을 자랑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랜 시간 여러분들 시청하신다고 고생 많았고요. 좀 더 관심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인터넷에 강원대학교 안경과학과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여러분 시력 관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